저희는 팀보드 협동학습을 통한 초등 예체능 수업, 음악과 미술 수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연구를 했고요. 어,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은 AI 디지털 교육 자료죠. 예, 교육 자료 도입 등 교육 혁신이 주요 교과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관련해서 각종 에듀테크, 코스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 교과보다는 사실 예체능 교과가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전북은 마침 웨일북이 전면 도입된 상황이요. 2024년에 전면 도입되었고요. 4에서 6학년까지.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예체능 교육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온라인 예체능 교육은 사실 좀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교사 주도의 일방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한번 한계를 극복하고자 협동학습 혹은 협력적 수업 모델을 한번 고민하고자 시작하였고 이 와중에 팀보드라는 코스웨어가 저희 눈에 띄더라고요. 웨일북에 있다 보면 웨일북 켜면 수업 관리에 팀보드가 연동이 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걸 한번 활용하면서 연구를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어,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2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예체능 수업에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미술 교과에 특화된 10가지 팀보드 기반 협동학습을 어, 적용하려고 했고요. 이 모델이 수업 모델이 학생의 흥미와 참여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과 사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증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일체화가 될 수 있는지 팀보드를 통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던 것에서 목적을 가졌고요. 그럼 지금부터 개발된 수업 모델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는 연구 준비 활동을 5월과 6월에 걸쳐서 저희 연구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서로 모여서 문헌 연구하기도 했고 측정 도구나 설문조사를 한번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전북에 있는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섭외를 하였고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모델 개발을 6월에 7월 사이에서 초안을 좀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적용을 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수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8월에서 12월 사이에 1차 사실 7월에 1월 1차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조금 수정을 하고 그리고 12월에 최종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업 모델인데요. 사실 이건 지난 여름 8월에 저희가 발표한 부분이어서 모델 앞에 5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여섯 번째 수업 모델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음악 수업을 했어요. 저희 학교 초등학교 4학년 제가 수업을 한 거고요.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조금 예체능 수업에 좀 관심이 없어요. 저희 반 친구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체육이라든지 기타 놀이 활동에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였고 특히 음악 수업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애들이 앉아서 뭐 악기를 한다든지 감상을 하는 것은 주로 케이팝 외에는 듣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클래식이나 이런 거 고급스러운 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네, 마침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좋은 행사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굉장히 고급진 수준이 높은 각 악기를 찾아온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전북에서는. 그래서 음, 악기별로 오케스트라 단원이 소개를 해주고 음색을 다 듣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옳다쿠나 했죠. 마침 이걸 적용할 수 있겠다 해서 어, 피터 늑대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적용해서 아이들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사전에 그 오케스트라가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적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이들 오케스트라 시간에 잤어요. 예, 잤습니다. 애들이 어, 초반에 팀파니 소리를 들을 때는 와 하면서 깨다가 오보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오보에서 그냥 자는데 그래도 애들이 그래도 듣는 풍월이 있는지 듣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제 수업을 할 때 기가 막히게 음색을 구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습득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그걸 기대고 하고 약간 꼼수를 부린 거지만 이 피터와 늑대를 제목은 도입하지 않고요. 아이디별로 피터와 늑대 부분을 다 악기별로 구분을 해서 음악을 다 들려줬습니다. 사전에. 이 수업의 목표는 사실 음악 수업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협력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었어요. 일종의 추리 수업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약간 게이미케이션 요소를 좀 도입을 했고요. 일단 숲속 배경을 팀보드에 제시를 하고 그 배경을 단서로 해서 아이들이 범인을 찾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용의자 소거법으로 어, 악기와 이 악기에 어울리는 범인이 누군지 찾도록 해 보았습니다. 어, 아이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제 음악 수업이 정말 재미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눈이 똘망똘망해지면서 음악 수업에는 거의 잤던 친구들이 거의 2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미친 듯이 찾더라고요, 범인을. 그래서 팀보드에 일단 어, 단서를 놓고 아이들이 직접 범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좀 그림이 작네요. 네. 근데 어, 실제로 이렇게 팀보드에 음악과 음색을 구분할 수 있게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단서를 들어가면서 혹은 시각적 자료, 청각적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 음악 감상을 통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았고요. 문제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사실 팀보드에 인베디드 기능이 없어가지고 음악 파일을 전부 다 올려놔야 되는 좀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웨일북을 통해서 아이들 직접 다운을 받아서 헤드셋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수업 관리 기능에서 채팅을 통해서 자기 모든끼리 얘기를 하고 하면서 범인을 찾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협력적 사고를 느꼈던 것 같아요. 협동학습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단서도 교환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팀보드 게시판마다 팀보드 페이지마다 각 모둠별로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의견을 나누는지도 몰래 염탐하면서 서로 과정을 공유하고 하면서 서로 피드백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예, 두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음악 수업 모델인데요. 제가 한 수업은 아니고 오늘 못 오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건데 이분도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거든요. 태규님처럼 독감 걸리셔서 못 오셨는데 여러 나라의 노래를 조사하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우리 반 세계의 노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팀보드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팀보드 화이트보드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학생들이 각 조사한 각 나라의 노래와 문화적 배경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하는 수업을 했는데요. 카드 뉴스 안에는 노래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음악 파일, 영상 파일을 포함을 했고요.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웠던 인베디드 기능, 인베디드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쉬웠는데 아이디를 그래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 얘기를 공유하고 팀보드 화면 서로 공유하면서 스티커도 막 붙이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즐거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한 모습이고요.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럴 수 있는데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수업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다양한 문화권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라 팀보드를 통해서 친구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에 담긴 정서를 한국적인 정서로 또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정서를 막 느끼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상황과 맞춰서 좀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하고요. 단순히 이제 감상함뿐만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댓글 통해서 서로 피드백 받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적인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이 과정에서 서로 평가를 하면서 일종의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 음악을 팀보드로 소개하고 공유하기 활동을 하였는데요. 주제는 내 인생의 OST입니다. 6학년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내 인생의 OST 수업인데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음악적 특징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팀보드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서 공유하는 소통이 장이 되었다고 하셔요. 특히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비평적 감상 기능을 남기도록 유도했고요. 그리고 음악을 매개로 한 깊이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들 생가치로 이런 거 보시죠. 아이들 좋아하는 게 주로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6학년 아이들인데 겨울왕국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직 때타지 않은 아이들 같네요. 저희 반 아이들은 겨울왕국 틀어주면 그냥 뭐해요 이러는데 팀보드 협업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생 몰입도가 향상되었다을 느꼈다고 하셨고요. 직접 이렇게 자료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활동 속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좀 발달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비판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수업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급 로고를 디자인한 후에 학급 굿즈를 제작을 하셨어요. 제목은 우리 반 브랜드 디자이너. 5학년 미술에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한 학급 굿즈 만들기로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마인드맵으로 우리 반의 이미지를 서로 도출을 했고요. 우리 반 하면 떠오르는 뭐 한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도출하셨고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로고를 디자인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로고가 컵에 인쇄를 하는 거예요. 직접 컵으로 인쇄를 해서 이 컵으로 인쇄하기 전에 죄송해요. 컵으로 인쇄하기 전에 일단 시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투표해서 컵으로 인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단순히 다양한 죄송해요.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교사 주도성 수업인 미술 수업에서 일반적인 미술 수업에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반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능력 그리고 협력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미술 수업 후에 자기 작품이나 이런 걸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발표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팀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피드백을 갖고 응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아이들의 서로 간에 일종의 비계를 형성해서 시각적 사고와 확장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보드를 활용한 궁체로 글씨 쓰기 디지털 보드로 쓰는 전통의 멋이라는 주제로 6학년 학생의 서예 수업을 실행을 해보았고요. 일종의 디지털 붓인데 사실은 웨일북에 적용된 웨일펜이고요. 이 펜으로 전통의 멋을 주제로 했는데요. 저는 사실 6학년 담임도 많이 해봤지만 저는 서예 수업을 정말 싫어해요. 예, 아시죠? 애들 흰색 옷 입고 오면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학습 도구들이 많이 발전해서 그냥 물로 쓰는 붓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애들끼리 물 던지고 막 물 묻히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서예는 이렇게 준비물이나 주의할 점이 많아서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수업인데요. 특히 아이들 요즘 필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글씨도 엉망이기도 하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웨일북의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해서 팀보드 예시 글자를 직접 띄워 놓으셨고 거기에 더 쓰는 방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충분히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날로그 수업을 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업을 한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각자 서예 작품을 통해서 자기 표현력이라든지 발표를 통해서 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잘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피드백도 달고 댓글도 다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협력적 사고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팀보드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업들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전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음악 교과를 보면 사전에는 수업 선호도가 52%로 조금 다소 높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팀보드를 활용한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사후에는 약 27%가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고요. 아이들 수업 참여도는 62.5%에서 90%로 약 27.5%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협동학습 선호도가 56.8%에서 88%로 약 31% 정도 증가하였고요. 이는 팀보드라는 그 코스웨어가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표 부담을 더 덜어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요.
우선 미술 교과 변화는 더 놀라운데요. 미술 과목 선호도는 70.4%, 95%까지 대폭 상승을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렇게 미술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발표 자신감이 29.5%, 91%로 약 61%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저희 반 친구들만 하더라도 미술을 정말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 작품 같은 거 끝나고 나서 소개하고 발표하는 것에선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확히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부담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팀보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그 발표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고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은 예체능 교육을 사실 위축시킬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타사, G사에 보면 나노바나 같은 경우는 그냥 쓰면 다 나올 정도로 디자인 업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반 진짜 미술 수업 너무 싫어하거든요.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엉망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마음속에는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직접 이런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면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덜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감성을 깨울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보드와 에일북을 활용한 예체능 수업이 교실 현장에 널리 확산되어서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의 부담을 줄이고 더 좋은 예체능 수업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 팀보드 심포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